계정 과목인데 저장품이라는 계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장품. 청관제, 방청제 얘기 들어봤나요? 중앙난방 아파트에 난방관에 스케일 끼지 말라고. 난방관에 녹이 쓸어가지고 관이 원래는 이렇게 해서 난방수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오래되면은 여기 뭐예요? 올록볼록 엠보싱처럼 이렇게 녹이 쓸어버리면 이만한 크기로 물이 난방수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점점 적어지는 거죠. 그럼 따뜻할까요? 덜 따뜻할까요? 덜 따뜻하죠. 여러분 오래된 아파트에 수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러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수도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녹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다가 약품을 투여해요. 녹 쓸지 말라고. 방청제. 녹을 방지하는 약품. 청관제. 관에 스케일 끼지 말게 아예 물에다 넣어서 녹여서 통과시키는 거. 방청제, 청관제라 그래요. 이것도 한 달 쓸 만큼만 사오는 게 아니고 한 서너 달 쓸 만큼을 사다 놓고 어떻게 해요? 사용한 만큼만 수선유지비로 부과할 거예요. 그럴 때 뭐라는 계정 과목을 쓰냐? 저장품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저장품. 그러면 저장품 또 처음 입주했을 때 쓰레기 봉투를 사왔어요. 처음 입주하면은요. 입주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면 쓰레기 봉투도 한두 장 사오는 게 아니고 아예 많이 쓸 거니까 100장씩 사다 놓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커지죠. 왜? 여러분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하나 얼마예요? 2,000원 이상 가잖아요. 그 한꺼번에 100장 사다 놓습니다. 왜? 입주할 때 되면은 100장 정도 더 쓰거든요. 사다 놨는데 이번 달에 50장만 썼어요. 그러면 100장 사올 때 다 소모품비로 떠는 게 아니고 뭘로 잡아놓는다? 일단은 저장품 잡아놨다가 사용한 만큼만 소모품으로 떴습니다. 이럴 때 저장품 계정을 씁니다. 그러면 제가 저장품 중에서 벙커CU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벙커CU 기름 중에서 가격이 제일 저렴한 게 뭐예요? 벙커CU예요. 그래서 난방할 때 제일 저렴한 벙커CU로 난방을 했었어요. 그거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 들어보세요. 벙커CU. 벙커도 AU가 있고 BU가 있고 CU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싼 게 벙커CU. 기름으로 정제되고 남은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벙커CU예요. 원유를 사다가 정제를 합니다. 정제 공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게솔린이에요. 게솔린. 어디? 항공유. 그 다음에 고급 휘발유, 등유, 경유 쭉쭉 나오다가 기름으로서 맨 마지막이 벙커CU예요. 이 다음부터 나오는 거는 피지, 콜탈, 아스팔트. 기름 용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제일 싸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요? 난방을 하겠죠. 제일 싸서. 그런데 지금 수도권에서는 벙커CU 난방이 못하게 돼 있어요. 왜? 배기 오염 시켜가지고. 그래도 아직도 쓰는 아파트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벙커CU 난방을 하는 걸 한번 설명을 할게요. 12월 1일 날 10,000리터를 사왔어요. 저희가 10,000리터를 사왔는데 단가가 이 골뱅이가 단가죠. 단가 1,000원짜리를 사왔어요. 10,000리터를 1,000원짜리를 사왔어요. 그러면 유류 탱크에, 기름 탱크에 요렇게 10,000리터가 1,000원짜리가 요렇게 저장이 돼 있겠죠. 10,000리터를 사다 집어넣었으니까. 예. 그러면 재고가 얼마냐면 10,000리터가 있는데 1,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 장부상에 10,000리터 1,000원짜리 있는데 창고에도 얼마 있다고요. 기름 탱크에도. 10,000리터 1,000원짜리가 있는데 날씨가 추워서 12월 2일 날 8,000리터를 사용했습니다. 8,000리터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8,000리터가 나갔어요.
그러면 기름 탱크에 있는 기름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보일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일러로. 여기가 보일러. 여기에 뭐가 있냐면 게이지, 계량기가 달려 있어요. 여기 통과한 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나가고 얼마만 남았어요? 2,000리터만 남았겠죠. 얼마짜리가 남아있어요? 1,000원짜리. 그러면 여기 10,000리터가 보일러로 들어갈 때 단가가 얼마? 1,000원짜리가 나가겠죠. 요게 난방, 요 나간 만큼만 난방비로 부과할 거예요. 이 사올 때는 뭐로 처리하고? 저장품. 그래서 얼마 남아 있습니다. 지금 2,000리터가 남아 있어요. 단가 얼마짜리가? 1,000원짜리가. 1,000원짜리가 남아 있어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기름을 또 채워야 되죠. 요만큼 놔뒀다간 안 되니까. 그래서 12월 3일 날 10,000리터를 사왔어요. 그런데 이 기름값이 들쑥날쑥 하잖아. 우리나라 기름값은 더 심하잖아요. 올라갈 때는 금방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천천히 내려가고 3일 동안에 1,100원으로 올랐대요. 1,100원으로. 1,1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기름 탱크에서 기름이 야, 너 나중에 왔으니까 내 위로 올라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기름은 어떻게 됐어요? 섞여져 있겠죠. 10,000리터가 들어와 가지고 기름은 이렇게 섞여져 가지고 12,000리터가 1,000원짜리도 들어가 있고 1,100원짜리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장부에 기록하실 때 어떻게 기록을 하셔야 되냐면 구분을 해서 기록을 해줘야 돼요. 섞어서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럼 12월 3일 날 우리 창고에는요 2,000리터짜리가 1,000원짜리 기름이 있는 거고요. 기름에는요 이름이 붙어 있지는 않아요. 10,000리터 사온 거는요 얼마짜리가 1,100원짜리가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섞여져 있어요. 기름은 섞여져 있어요. 그러면 날씨가 추워서 12월 4일 날 또 8,000리터를 사용을 했는데 기름은 섞여서 나갔어요. 단가는 어떻게 적용할까요? 어떤 단가로 내보내야 될까요? 기름이 섞여져 나갔으니까 섞여진 금액으로 나갈 건가? 먼저 들어온 거를 내보낼 건가? 아니면 나중에 들어온 거를 내보낼 건가? 결정이 돼야 되겠죠. 기름은 섞여져 나갔는데 관리사무소는요. 회계 처리가 굉장히 단순해요.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럼 뭐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일 쉬운 건 뭐야?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내보낸다고. 네, 제일 쉽게 기름은 섞여져 나갔지만 단가 적용을 할 때는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내보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먼저 들어왔습니다. 선입. 먼저 내보내세요. 선출법. 그러면 나중 들어온 거 먼저 내보내면 후입 선출법. 근데 우리나라는 후입 선출법 없어졌어요. 후입 선출법은 없어졌어요. 이제 법에. 그래서 먼저 들어온 거 아니면 이렇게 섞여서 내보내면 평균법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알아?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내보내라. 그러면 8,000리터 중에 2,000리터 얼마짜리 나갔고요. 1,000원짜리 나갔고요. 6,000리터는 얼마짜리가 나갔다고요? 1,100원짜리가 나가서 남아있는 4,000리터 남았죠. 4,000리터는 얼마짜리가 남아있겠어요? 1,100원짜리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름은 섞여져서 들어가지만 우리가 기록할 때는 계속 기록하고 먼저 나간 거, 먼저 들어온 걸 먼저 내보내라. 그래서 출고 단가는 무슨 법으로 해라? 선입 선출법으로 해라. 재고량 파악할 때는요. 실지 가서 이렇게 재고조사하는 방법도 있어요. 실지 재고조사법. 그런데 재고조사할 때는 어떻게 해라? 계속 이렇게 기록해줘라. 계속 기록해줘라. 재고량 파악은
계속 기록법을 써라. 그래서 저장품 하면은 여러분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출고 단가는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내보내는 선입 선출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고량 파악할 때는 어떻게 해라? 계속 기록. 실질 재고조사법이 아니라고요. 그래야 단가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내보내고. 가격이 내릴 수도 있겠죠. 또 그래도 어떻게 해라? 먼저 거부터 내보내라. 단가가 맞는다고 그거 내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장품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는 선입선출법, 재고량 파악할 때는 계속 기록법을 쓴다. 요거 기억하셔야겠죠? 그러면은 구입을 했을 때는 기름을 사왔습니다. 유류 사왔습니다. 구입 시 분계는요. 구입할 때 분계. 벙커CU 사왔습니다. 난방비로 하시면 안 돼요. 뭐로 해야 된다고요? 저장품, 차변의 저장품. 대변은요? 돈이 나갔으면 예금이고 안 나갔으면 미지급금이 되겠죠. 이렇게 예금 이렇게 분계를 했습니다. 구입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요만큼 구입하고 사용한 부분만 어떻게 해요? 주민한테 부과한다 그랬죠. 사용한 부분만. 그러면 주민한테 부가시 분계. 주민 부가시 분계는 어떻게 하냐? 사용한 만큼만 저장품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사왔습니다. 그러면 뭘로? 난방비 대 저장품이 줄어들겠죠. 비용 발생하고 자산 감소하는 거예요. 비용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첨관제 방청제 사왔습니다. 얘는 수선유지비 대 저장품 줄어드는 거죠. 차변 왜 제가 난방비 수선유지비 썼어요? 차변에다 난방비 수선유지비 쓴 이유는 비용 발생은 얼루 가니까 차변. 저장품은 물건이에요. 물건. 그러니까 자산이에요. 자산이 줄은 거니까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 아까 뭐 쓰레기 봉투 사왔습니다. 소모품비. 이렇게 차변에 뭐를 데리고 온다? 비용을 데리고 오고 사용한 만큼만 저장품 줄여주는데 요거 이 단가를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형광등 같은 경우도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으니까 처음 들어온 단가로 주민한테 소모품비로 부과를 해라. 그래서 저장품이라는 개정이 있습니다.